네, 화요일 장마감 27분 남았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전화 연결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3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는 북핵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좀 지켜보자. 관망 전략이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코스피는 1950포인트 이하는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 현재 1947포인트니까 50포인트 이하 과매도권이네요. 네, 그다음에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피 1930포인트 선에서 낙폭이 과대되는 종목은 점진적으로 매수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전화 연결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은 경제적인 변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보내고 있네요. 외국인 매수가 IT와 자동차에는 긍정적이고 중소형 IT 부품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두자 이렇게 보내왔군요. 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과 내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계속 관망의 전략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시장에서의 그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인데, 그 방향이 아래쪽보다는 서서히 좀 위쪽의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북한에서의 핵실험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단행이 됐고요. 그와 관련된 일종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그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환율에서의 특별한 변화 요인도 없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커다란 매도 흐름이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일단 그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파생 상품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엔화 약세 구도가 어느 시점에서 약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수 반등 여부가 좀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 주 후반부로 가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 후반부에 지수의 반등을 예상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1930포인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점에서부터는 점진적으로 낙폭이 과대됐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의 관점을 한번 견지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한번 볼까요?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옵션 만기 변수가 작용한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망 전략이라고 보내왔군요. 주변국들의 대응책과 이에 따른 향후 전국의 경색 여부를 체크해봐야 된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악재가 하나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 주변의 기류를 체크해보면서 일단 관심 종목을 좀 찾자. 시간을 두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예, 김춘석 전문가의 관망 전략이었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마감 전략을 역시 낙폭이 큰 IT 대표주, 오늘 낙폭이 별로 크진 않은데 일단은 그동안 컸던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에 관심을 두겠다고 보내왔습니다. 김무신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전환 여부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동양증권의 김무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설은 잘 보냈는데 갑자기 예정됐던, 예상이 됐던 이런 네. 일들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전환 여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장중에 주가 상승 또는 주가 조정을 미리 선행해서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지금 계속 매도 포지션, 장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한
예, 매도 포지션을 계속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비차익 합쳐가지고 한 2,4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시장이 좋아서 이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관점이라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다 좀 감소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좀 수급 측면에서 대량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하실 때에도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선물을 매수해 준다. 주식 매수해주면서 선물 매수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정 내지는 약세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외국인 선물 매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적적으로 2만 계약 이상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누적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당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주체들은 어떤 시장의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524억 정도 전기전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한 162억 정도 전기전자 매수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로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은 특별히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의 추가적인 낙폭이 과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교집합 종목 몇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OCI가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화학주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피팅 업체죠. 태광과 성광밴드가 외국인 기관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서울반도체나 그다음에 BH 이녹스 같은 IT 부품주들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